제조의 본질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스마트한 팩토리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윤리협회 컨설팅에서 스마트 팩토리 연구를 하고 있는 이호성입니다. 스마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2007년도에 아이폰을 창안한 스티브 잡스입니다. 우리는 아이폰을 통해서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최초의 스마트폰에는 3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빛의 밝기 측정하는 조도 센서, 그리고 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 그리고 동서남북 방위를 측정하는 지자기 센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에는 여기에 온도, 습도, 심박, 조도, 지문 등등 20여 개의 센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스마트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스마트폰은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바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 스마트폰, 시스템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스마트 공장도 바로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바로 똑똑한 공장인데, 똑똑한 공장에는 똑똑한 4M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똑똑한 설비, 똑똑한 방법, 그리고 똑똑한 재료가 있죠. 설비는 고장이 나지 않아야 되고, 사람은 항상 표준적인 작업이 가능해야 되고, 재료가 들어갈 때는 양품의 재료가 나와서 양품의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는 올바른 메소돌로지, 그리고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스마트한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수하는 기업, 제조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이런 스마트한 팩토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에는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3가지 요소가 있으면 바로 4M이라고 하는 제조의 본질을 스마트하게 운영,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첫 번째 유전자는 디지털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다른 표현으로 디지털 팩토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서 똑똑한 공장이 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FA, 자동화 공장과 4차 산업혁명에는 스마트 공장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스마트 공장은 자동화 공장보다 데이터 활용률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FA, 자동화 공장은 사람이 하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사람이 하던 논리적인 판단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대체했습니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제어가 일어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제어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스마트 공장은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지만 이 설비가 조만간 고장이 날 거라든지, 이대로 생산하다가는 제품의 불량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재고가 쌓인다든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스마트 공장은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현재를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서 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공장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두 번째 유전자는 N, 네트워크입니다. 연결이죠.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들과 연결되면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탁월하게 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을 사용하던 77억의 인구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IoT,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인터넷은 사람의 전유물이었다면 오늘날의 인터넷은 세상 모든 것들이 활용하는 인터넷이 된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연결되는 사물의 수가 200억 개가 된다고 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물의 숫자가 1조 5천억 개가 된다고 하니 이 연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고, 오늘날 얘기하는 초연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터넷에 연결만 된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버스 교통정보 시스템 BI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BIS는 버스에 있는 단말기와 버스를 통제하는 시스템, 그리고 GPS를 연결한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개인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BIS에 접속하게 되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버스의 상태는 어떤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형의 버스, 무형의 버스 정류장,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전기공학자인 매트 칼프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숫자가 많아지면 네트워크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매트 칼프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요. IoT를 통해서 점점 네트워크가 커지게 되면 그 가치가 점점 증가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세 번째 유전자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은 인지, 판단, 행동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컴퓨터 시스템도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컴퓨터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로봇을 활용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합쳐서 거대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세돌 구단과 구글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이 있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아마도 바둑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고 슈퍼컴퓨터라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세돌이 우세할 거야 라고 예측했지만 결과는 4대1로 알파고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알파고는 16만 건이라고 하는 디지털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또 알파고 1, 알파고 2를 만들어서 하루에 3만 번씩 대국을 해서 프로 구단의 실력까지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바둑을 두었을 때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알파고는 해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알파고는 강한 인공지능일까요? 약한 인공지능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아마 강한 인공지능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 이 알파고는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알파고는 바둑이라는 특별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뿐이기 때문이죠. 강한 인공지능은 터미네이터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자의식도 갖고 있고 방어 능력도 갖고 있고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이미 도래한 현재,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공장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약한 인공지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스마트한 오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현장의 정확한 판단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니까 센서나 IoT들이 더 많이 장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데이터들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게 되고, 또 수평적인 연결, 수직적인 연결을 통해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과거 데이터, 현재 데이터 이것을 분석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사람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공장이라면 스마트 공장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DNA, 디지털, 네트워크, AI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스마트 공장에서는 첫 번째 바로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은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공장 내 모든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 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맨,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라고 하는 제조의 본질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스마트한 팩토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의 개념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